자, 이미 목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입니다. 이제 미래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당으로 아직 신고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 정치적으로. 그럼 예. 바른당이 아니라 미래당으로 불러드릴까요? 이제 뭐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예. 엊그제부터 자, 미래당 의원으로 부르고 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그럼 미래당 의원. 미래당 저는 이제 사실상 백의종군 할 겁니다. 밑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당 대표 막 얘기하시더니. 그거는 이제 저 지방선거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고. 이후에나. 외부에 훌륭한 인사들 영입하기 위해서. 네, 미래당 하태경 의원. 아니 그럼 최고위원 아니니까 부를 필요가 없잖아 이제. 우리는 당이 더 커졌기 때문에. 미래당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커졌는데 국민의당은 더 작아졌어요. 질적으로 봐야죠. 지지율이. 지지율. 국민의당 지지율이 5%대 가다가 네. 요즘은 최소한 15%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할 때부터 높게 나오는 질문을 설계하였다. 통합 쪽이니까? 예.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통일 좋아합니다. 통합 좋아합니다. 통합 문제 있을 때 반대에 서면 깎입니다. 예. 뭐 어쨌든 바른정당이 이제 앞으로 뭐 오랫동안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예. 바른정당 2기 바른정당. 2기 바른정당이다. 우선 큰 뉴스니까 다른 얘기하기 전에 예.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정열 판사 전문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문회 때 봤잖아요. 네. 그때 이재용 부회장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네. 근데 야단 많이 친 이제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붕 떠 있더라고요. 붕 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 네.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실무진들, 네. 뭐 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런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이번 척 하는 거겠죠. 제가 뭐 징역도 먼저 살은 선배인데 징역 먼저 산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징역 사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징역이 보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징역 체질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더 강해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체질이 있으면 오래 있어야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뭐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그 김진태 의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판결 정말 잘했다. 네. 그거는 완전히 김진태 의원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다. 본분을. 지금 친박의 핵심으로서 예. 이재용 판결이 낮을수록 박 대통령 판결이 높아진다는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는. 그러니까 김진태 저도 그 동의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판결 두둔하면 안 되는 거지. 이재용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재용 판결 잘한 걸 보니까 박근혜 판결 기대도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역적 발언이야. 역적 발언이죠. 네, 박근혜 판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관성은 그쪽에서 친박이 이번에 망한 이유가 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삼성으로 친박들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친삼으로 변했나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그렇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냐? 곤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곤란한 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 이게 다릅니다. 바른 정당이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조금 꼼수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말 문제. 말은 내가 청문회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말을 사준 게 아니라 이제 렌트비만 예. 그죠? 그러니까 이자만 그러니까요. 고려한다. 네. 빌려준 거다.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만 고려하고 말값 전체는 예. 준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판사의 법리적으로는 뭐 법 전문가니까 따져볼 문제가 있겠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 게 부분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문제는 말도 안 된다.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말 사실상 문제는 사준 거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 들켰으면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들켰으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지.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청문회 때 그때 따지려고 했는데 박상진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셨대요. 그분이 다 갑자기 집행유예 나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사법 판결을 존중하는데
말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 문제를 그걸 빌려준 거로 처리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정도? 말이 안 된다. 그 그리고 외에도 말이 안 되지 않.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재벌인데 내가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재벌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설입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나는 저거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를 공모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벌이랑. 제 말은 그러면 삼성은 피해자입니까? 박 대통령이 가해자인 건 확실하고 네. 확실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붕 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공모를 감히 시도했을 리가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아니 그럼 피해자라고 하는 판결에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유라 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유라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최순실 정유라 몰랐다 그랬거든 청문회 나와서.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사실은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세라는 거를. 네. 그리고 그거를 활용화로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나온 거죠. 아니 이게 피해자냐고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관계에서는 피해자고 네. 최순실 관계에서는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피해자고 최순실 관련해서는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곤란하시죠? 곤란한 게 아니고 나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 듣더라. 자 어영부에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어영부에 넘어가 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없이 이제 합당 선언.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까시던데 네. 깔만한 거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없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을 특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지원 대표 민평당 측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네. 창당 준비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해가지고 네. 징계를 받을 만한 빌미를 줬습니다. 빌미 준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쪽 발기로 들어간 1000명의 당원이 이름이 중첩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 공개를 안 해주니까 결국 이중당적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징계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니까 전당대회를 못 연 거죠. 열 수가 없었던 거죠. 열고 싶어도. 요게 팩트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빌미를 주니까 아싸 전당대회 골치 아픈데 하지 말아야지. 일단 그 전에 박지원 대표 측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전략 미스한 게 그쪽 창당을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원회를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에 한 건 완전히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당대회 후에 했으면 네. 전당대회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고 민평당 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네. 승리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지금 짐 싸들고 다 나갔잖아요. 오늘 나가죠. 네. 오늘 창당대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을 변호하고 하시는 건 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전략 이해하는데, 내가 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바른정당은 박지원 대표 하기에 따라서 흡수 통합될 수도 있었어요. 네. 박지원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에 앞장섰으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합칠 수 있는 사람과 못 합치는 사람이 또 반분돼 가지고 일부는 국민의당 흡수되고 일부는 또 떨어져 나오고 독립하러 이렇게 해서 박지원 세력의 주도권이 보장이 됐을 텐데 이거를 반대를 해주니까 바른정당이 그대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좀 그나마 좀 안 대표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가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미래당 통합의 1등 공신이 박지원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박지원 대표가 잔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큰 기술이 없다라는 게 이건 자인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이제 박지원 대표도 구조로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세요. 네, 대표님 본인의 입으로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잔기술 말씀하시니까 하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의 잔기술은 눈부셨어요 이번에. 근데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려됐어요.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봐요. 이제
원래 당원은 전당대회에서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자기들 당원. 그런데 전당대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원을 개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뒷북치는 거야. 다음 그러니까 대회에 추인한다.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공장장님이 좋은 건데 네. 이거를 지금 큰 그림에서 봐야지.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고. 큰 그림 이거 아닙니까? 보수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짱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걸 위해서 다 이런 무리수를 둔 거죠. 뭐. 아니 보수 동네에서도 일부 올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정말 박지원 대표한테 고마운 게 네? 한국당을 괴멸시킬 수 있는 미래당이라는 좋은 수단을 제공해 주신 것. 이게 그러니까 하나 있고. 거기를 무너뜨려서. 또 하나. 이쪽이 깨질 거라는 건 왜 생각 안 해요? 민주당도 네. 지난번에 안희정 사태에서 보듯이 친문과 친한이 싸우고 친문과 친 이재명이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그럼 싸워서 미래당으로 간다고요? 아니 그쪽에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흡인력이 있냐면은 바른정당 사람들은 네. 한국당에 얼마 안 되지만 괜찮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요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쪽에 괜찮은 사람들 흡수할 수 있는 아니 거기 왜 잠재력이 있는 갑니까? 거지. 지지율 낮은데.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1단계는 한국당이 없어집니다. 한국당이 없어지고 사실 저는 민평당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 뭐 이번에 창당했으니까 네. 감사하다는 뭐 덕담을. 그러니까 자, 이 디테일 그럼 빼고요. 네. 뭐 전당대회 했냐 아니냐 빼고 본질을 얘기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는 이유는 바른정당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대표 본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 미래가 뭐냐면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그쪽은 다 먹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옮겨가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쑥 모아서 자기가 거기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거면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의 적자. 이제 그거를 그거 맞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 맞습니까? 아니, 안 맞습니까? 박지원 대표 측이 안철수 대표를 엄청나게 키워줘 버렸다. 내가 이번에 부산 안 컸어요. 아니 컸어요. 부산 가니까 안 대표 완전히 다르게 봐요. YS처럼 봐요. 센 정치, 화끈한 정치. 아니 굉장히 저렇게 그 사람 만나는 폭이 좁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부산 사람들 화끈한 거 좋아하는데 확실히 싸우는 거 좋아하고 내 그게 생각나더라고. 우리 옛날에 전대협 노래 있을 때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안 대표가 시퍼렇게 날이 섰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혼자 섰겠죠. 이게 부산에서 인기 엄청 올라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요. 안 대표를 키워준 거는 네. 민평당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이게 수도 때리면 있습니다. 때릴수록 크는 게 정치입니다. 저도 좀 쳐주세요 좀. 자, 이건 맞다고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거기 가서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계획,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게 차치하고. 제가 본인 이제 계획이 공장장님 이거죠. 보고 네. 이 소설을 쓰는 건 필요하죠. 한데 정치는 쪽대 본 정치입니다. 그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니, 큰 그림은- 드라마 큰 그림이 지금 대하 드라마 소설이 있어요. 뭐 있다고 칩시다. 쪽대분도. 근데 이게 예. 전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 거죠.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이 바뀌어요. 네. 다 죽는 거 결론 냈다가 죽이면 안 돼요. 댓글 엄청나게 달리면 바뀝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나리오는 그거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바뀔지언정. 그런 대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는 국정원도 모르지. 국내 정치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보시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있죠. 안철수 대표 이번 통합 과정을 보면 네. 순발력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왜냐하면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마지막 당헌 당규 개정인데 이거는 반칙으로 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명분을 민평당이 딱 준 순간 순발력 있게 딱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크게 순발력 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합당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고 삼자들이 보기에는 물론 국민들이 평가하기 나름인데 꼼수죠. 국민들이 평가하기 나름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평당도 따로 집안 살림 차렸잖아. 끝까지 이 집안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이런 걸 보인 적이 없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창당해요. 우리보다 먼저 창당하는 분이 우리 당 만드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다. 비판합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디테일 가지고 얘기해봐야 입장이 갈리고 그건 또 민평당 쪽에서 얘기할 내용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안철수 대표의 시나리오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 정도는 적어도 바른정당에서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움직인다. 이 네. 부분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큰 정치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 대표도 이게 좋은 야당이 있어야 좋은 여당이 생긴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게 안 대표가 큰 정치를 하니까 유 대표도 이번에 큰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이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하고 여쭤본 건데 이제 다 읽었지만 말할 수 없는 걸로. 속마음이 계속 바뀐다. 이게 정답이지. 나도 제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 마음이 바뀌고 오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목표. 한 가지 변함 없는 거는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한 이거 두 번째 집권하기 위해서 한국당 없애야 된다. 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가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또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데 그거 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유승민 대표 쪽 입장, 바른정당 쪽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바른정당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합당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요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보수라기보다 새로운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인기 있습니까? 그 중에 보수. 인기 있는 보수는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인데 네.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의 거의 70-80% 이상 다음 총선에 날아갑니다. 총선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이후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한국당 괴멸시키는 게 목적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 이제 합당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만 최대한 내고 지금도 좋은 사람들이 통합이 되니까 당장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새로운 보수, 뭐 개혁적 보수 뭐라고 하든 간에 중도 보수라고.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보수의 인재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중도라고 합시다. 그럼 새로운 중도. 새로운 중도라고 하는 뭐라고 부르든 그 자리에 적자가 되는 게 그쪽의 목표라면 유승민 대표도 그 자리에서 적자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선의의 경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중도라고 부르든 새로운 보수라고 부르든 개혁 보수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자가 돼서 다음 대선을 가져가겠다. 이게 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다음 대선은 경선을 하는 거고 네. 가장 멋진 경선, 가장 재밌는 경선. 우리는 이미 한번 유승민, 남경필 멋진 경선을 보여줬어요. 경선이 주목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런 경선이 이루어지면 네.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음 경선은 미래당 경선이 가장 큰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미래당 경선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유승민 대표도 거기 적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거기 적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등하면 또 탈당하고 깨지는 거 아니냐? 좀 쳐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 정도 페어플레이 정신은 다 있고.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노력 전체 양쪽 모두가 네. 다음 대선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다음 대선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향후 20년 집권 플랜.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했던 일들 다 꼼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니, 근데 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는 그게 중요한데 이번 안 대표를 처신을 보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또 민평당 측에서 계속 제공해줘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도돌이 표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게임에서 사실 내가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미래당 게임에서 내가 이겼지. 민평당 미래당 게임에서 우리 공장장이랑 계속 설전을 했지만 네.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결과가. 어떤 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 더 박수를 치냐. 예를 들어 내 민평당 비판 한번 할게요. 네. 민평당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왜? 지도부 어떻게 꾸렸는지 보세요. 네. 그게 내가 실명은 안 거론하겠지만 그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도부입니까? 그 조백수 대표님. 네.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와서 한미 FTA 내 기억이 나는데 들었어요. 네. 그날. 아니 한미 FTA 재협상을 트럼프가 요구했는데 왜 문 대통령이 사과하냐고. 네. 거기가 무슨 친문이냐고. 그잖아요. 그 부분 조배숙 대표 사과해야 돼요. 한미 FTA 재협상 문 대통령 보고 사과하란 거를 조배숙 대표 사과해야 됩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출당 안 시킬 거다. 이야기했어요. 개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나가려고 하느냐. 네. 안철수에 대한 사적 감정이에요. 아니 이유가 어쨌든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출당 안 시킵니까?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단호하게 왜냐하면 특정인을 싫어한다는 것만으로 출당을 시켜주면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게 왜 작은 이유입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아니 그 당의 그러니까 간판이고 그 리더고. 나 같으면 예. 그 당의 리더를 믿지 못하면 그 당의 리더를 축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축출 못 시키면 자기가 패자인 거지. 그리고 말이 바뀐 거잖아요. 아니 지금.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설득은 못 하겠고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이유를 했고. 보니까 개인적인 거야. 그럼 이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출당 안 돼. 이렇게 이게 한 2주 동안 그분 개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가려는 이유가 공명정대한 명분이 없어요. 특정에 대한 사적 감정밖에 없어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안철수의 사당이 아니라 미래당이라는 새로운 공당이고 어쨌든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아니 아무런 명분이 없고 이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유승민 싫다고 하는 사람 넣으면은 그 사람 출당시켜줘야 돼요. 그거는 공당으로서 갈 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당의 얼굴이자 간판이자 리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그게 무슨 작은 이유입니까? 사적 감정이지. 그러니까 자질이 없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음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안 밀고 유승민 대표를 밀면 되지 그분들은. 아니 출당 안 시킨 이유는 저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내에서는 강제 당론 투표도 없어요. 자기가 소신 투표하면 돼요. 하태도 바른정당에서 원래는 출당 시킨다면서요. 검토를 내가 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 개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유승민 대표는요. 생각이. 유승민 대표는 제가 지금 설득해서 안 시키는 쪽으로 바뀌었죠. 안 시키는 쪽으로. 아니 근데 너무 얄팍한 거 아닙니까? 얄팍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니까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 이유는 출당 안 시킨 이유는 또 간단하죠. 저쪽 출동시키면 너무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 캐스팅 보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다 강제 당론 투표를 안 합니다. 소신 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그 투표를 하지도 않고 우리 당이.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줄 때는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 조배수 대표처럼 그렇게 억지로 반대합니까 우리가? 어쨌든 민평당이 반대하면 억지로 반대하지. 출당 안 시키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명분이 우리는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 같으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뚜렷한 객관적인 공적인 명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명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분이 없는 걸로 하고. 아니 명분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철수 싫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신뢰를 잃고 자질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 안 찍으면 되잖아. 다음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넣으면. 신뢰하지 못하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출당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은 안철수를 출당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세 명이 출당시킵니까? 저는 맞겠지만, 그러니까 당이 하도 계속 얘기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 그러니까 보고 자꾸 이사하라고 하면 안 되죠.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명정대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분들 편을 들지만.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자, 안철수 대표 쪽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도 변호해주시고, 고생하시고. 아니, 제가 깔 땐 까죠. 근데 이거는 명분에서 그분들이 딸려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싫은 거 말고 무슨 명분이 있냐고.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질이. 그러니까 어쨌든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싫은 건가요, 단순히. 그러면 정치 리더로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안철수 대표 안 보면 되고. 대표 안 보면 찍으면 되고. 되고. 후보 안 찍으면 되고. 그런 거지. 그거 구차합니다. 좀. 변경의 이유로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변경이 아니라 오랜 수고 끝에 최종 결론을 이렇게 최종 내렸다. 결론을 내었다. 자,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어서 저희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당의 일개 의원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다른 분한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판이 좀 치사한 것 같아. 이제 막 싸운다고 그러니까. 친삼으로 변했나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냐면 곤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곤란한 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 이게 다릅니다. 바른 정당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조금 꼼수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말 문제. 말은 내가 청문회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말을 사준 게 아니라 이제 렌트비만 예. 그죠? 그러니까 이자만 그러니까요. 고려한다. 예. 빌려준 거다.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만 고려하고 말값 전체는 예. 준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판사의 법리적으로는 뭐 법 전문가니까 따져볼 문제가 있겠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 게 부분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 문제는 말도 안 된다.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말도 사실상 안 사준 된다. 거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 들켰으면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들켰으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지.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청문회 때 그때 따지려고 했는데 박상진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셨대요. 그분이 다 갑자기 집행유예 나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하여튼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법 판결을 존중하는데 말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 문제를 그걸 빌려준 거로 처리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그 정도? 부분 말이 안 된다. 그 그리고 부분 외에도 말이 안 되지 않.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재벌인데 내가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 네.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실무진들, 네. 뭐 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런 척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른 이건 척 이제 하는 거겠죠. 제가 뭐 징역도 먼저 살은 선배인데 징역 먼저 산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징역 사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징역이 보약이 된 사람이 있고 독약이 된 사람이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징역 체질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더 강해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체질이 있으면 오래 있어야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뭐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그 김진태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판결 정말 잘했다. 네. 그거는 완전히 김진태원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다. 본분을. 지금 친박의 핵심으로서 예. 이재용 판결이 낮을수록 박 대통령 판결이 높아진다는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는. 그러니까 김진태 저도 그 동의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설명에서 본인이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주장해 그러니까 왔는데 이재용 판결 두둔하면 안 되는 거지. 이재용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 이재용 판결 잘한 걸 보니까 박근혜 판결 기대도 되겠다. 말도 안 이거 되는 완전 역적 발언이야. 역적 발언이죠. 네, 박근혜 판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관성은 그쪽에서 친박이 이번에 망한 이유가 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삼성으로 친박들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더 까시던데 깔만한 거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없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을 특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지원 대표 민평당 측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네. 창당 준비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해가지고 네. 징계를 받을 만한 빌미를 줬습니다. 빌미 준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쪽 발기인으로 들어간 1000명의 당원이 이름이 중첩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 공개를 안 해주니까 결국 이중당적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징계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니까 전당대회를 못 연 거죠. 열 수가 없었던 거죠. 열고 싶어도. 요게 팩트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빌미를 주니까 아싸 전당대회 골치 아픈데 하지 말아야지. 일단 그 전에 박지원 대표 측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전략 미스한 게 그쪽 창당을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원회를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에 한 건 완전히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당대회 후에 했으면 네. 전당대회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고 민평당 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네. 승리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지금 짐 싸들고 다 나갔잖아요. 오늘 나가죠. 네. 오늘 창당대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을 변호하고 하시는 건 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전략 이해하는데, 내가 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바른정당은 박지원 대표 하기에 따라서 흡수 통합될 수도 있었어요. 네. 박지원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에 앞장섰으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합칠 수 있는 사람과 못 합치는 사람이 또 반분돼 가지고 일부는 국민의당 흡수되고 일부는 또 떨어져 나오고
자, 이미 목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입니다. 이제 미래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당으로 아직 신고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네. 정치적으로 합의한 거. 정치적으로. 그럼 예. 바른당이 아니라 미래당으로 불러드릴까요? 이제 뭐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네. 엊그제부터 자, 미래당 의원으로 부르고 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그럼 미래당 의원. 있습니다. 미래당 저는 이제 사실상 백의종군 할 겁니다. 밑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당 대표 막 얘기하시더니. 그거는 이제 저 지방선거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고. 이후에다. 외부의 훌륭한 인사들 영입하기 위해서. 네, 미래당 하태경 의원. 아니, 그럼 최고위원 아니니까 부를 필요가 없잖아, 이제. 우리는 당이 더 커졌기 때문에. 미래당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커졌는데, 예. 국민의당은 더 작아졌어요. 질적으로 봐야죠. 지지율이. 진짜로, 지지율. 국민의당 지지율이 5%대에 가다가 예. 요즘은 최소한 15%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할 때부터 높게 나오는 질문을 설계하였다. 이런 얘기가 통합 쪽이니까. 예, 뭐.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통일 좋아합니다. 통합 좋아합니다. 통합 문제 있을 때 반대에 서면 깎입니다. 뭐 어쨌든 바른정당이 이제 앞으로 뭐 오랫동안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예. 바른정당 2기 바른정당. 이기 바른정당이다. 우선 큰 뉴스니까 다른 얘기하기 전에 예.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정열 판사 전문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문회 때 봤잖아요. 예. 그때 이재용 부회장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네. 근데 야단 많이 친 이제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붕 떠 있더라고요. 재벌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설입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나는 저거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를 공모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벌이랑. 제 말은 그러면 삼성은 피해자입니까? 박 대통령이 가해자인 건 확실하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붕 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공모를 감히 시도했을 리가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아니 그럼 피해자라고 하는 판결에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유라 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유라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최순실 정유라 몰랐다 그랬거든 청문회 나와서.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사실은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세라는 거를. 네. 그리고 그거를 활용화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나온 거죠. 아니 이게 피해자냐고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관계에서는 피해자고 네. 최순실 관계에서는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피해자고 최순실 관련해서는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곤란하시죠? 곤란한 게 아니고 나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 듣더라. 자, 어영부에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어영부에 넘어가 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없이 이제 합당 선언을.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